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목조주택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콘크리트나 철, 스틸을 이용하는 집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혹독한 기후에 매우 적응을 잘합니다. 단열이 잘 되고 또 습도 조절에 조금 유리한 편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닿아도 되고 또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부담감이 없다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주택을 지었다라는 것은 숲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매우 장점이 많은 재료이고, 그래서 이렇게 건축주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습기가 우리 나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크린은 골조와 외벽을 2cm 혹은 3cm 정도 간격을 둠으로 인해서 내부의 골조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2, 3cm의 틈이 지붕까지 연결돼서 벤틸레이션 시스템, 즉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목조주택은 화재에 불안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할 때도 나무를 놓고 불을 때우고 하지만 실제 집에서는 나무는 그렇게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석고보드라고 하는 내화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에서 내화 구조의 기준은 소방차가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고보드가 1차적으로 화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불이 났던 목조주택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내부의 자재들은 많이 탔지만 뼈대인 나무는 거의 타진 않고 그을음만 있는 정도였다는 걸 볼 때 그 석고보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많은 수의 창문일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가니까 왜 이렇게 창문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요. 창은 크게 세 가지 요구 조건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집안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집 바깥의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조망을 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이 조망을 하기 위한 용도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여기 너무 추워 보이는데 혹은 너무 덥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부의 조화로운 삶이 담긴 조화로운 집. 창문이 30개니까 저희 집. 아니 집에다 창문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난방비 들어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시는 거를 난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창문이 많아야 된다고. 벨치카를 놓으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1년을 한번 지내보자, 겨울을. 겪어보니까는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춥질 않아요, 목조주택이. 발걸음을 사로잡은 집이 있습니다. 창도 얼마나 많은지 무려 29개네요. 뻥 뚫린 천장입니다. 와, 2층을 막지 않고 빈 수직 공간을 두었는데요. (30평형의) 집이라지만 꽤 넓어 보이죠? 집이 뻥 뚫려 있어 혹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요? 저희 네. 집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 춥지 않아요? 뭐 난방비 많이 들지 않아요?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30평대 살았는데 반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처음에 이사 와서 막 저한테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오더니 엄마 저희 집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서 너무 더워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2층의 높은 창이 관역이 됐네요. 입체적인 공간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든답니다. 실제 입주해 보시면 그동안에 살았던 아파트보다 훨씬 난방비가 적게 들어요, 훨씬 냉방비가 적게 들어요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법으로 지정된 단열재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인데요. 단열재가 매년 두꺼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3배에 가까운 단열을 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해진 단열대로 그대로 적용만 한다면 이제는 추위와 결로 이런 이 냉난방이 잘못돼서 이루어지는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창의 크기가 내가 이 방에 작은 창을 해야 돼, 큰 창을 해야 돼 고민이 된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창을 설치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창을 설치해서 조금 답답함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편안함,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이유는 아파트 혹은 빌라와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집에서 어떻게 보내실지, 또 마당까지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즉 아파트나 빌라와는 다른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집을 나에 맞추는, 내가 구매하는, 아파트처럼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집 짓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빛깔의 청고벽돌집.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용도일까요? 정말 재밌는 공간이죠. 저희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아이들 놀이에 딱 좋은 집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 산 지 6년. 다니도 가지치기를 제법 잘합니다. 별채는 아내 은진 씨만의 공간인데요. 문을 열면 별채는 정원이 한가득 들어오는 정자가 됩니다. 차 마시는 그 시간을 좋아해요. 아이가 있으면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본 집에 있다 보면 저만의 공간이라는 게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별채를 좀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지리산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 년 전 서울을 떠나 지리산으로 왔다는 이 부부. 입시 상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서 일정하게 그것들을 덮고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내려온 거죠. 중문을 열자마자 툭 트인 거실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나무의 따뜻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책장인데요. 집 지을 때 거실 벽 하나는 남편의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부부의 집에 공부하러 온 박예꼴 아이들이라는데요.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근데 그게 경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저께는 학생이 제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선생님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늘을 올려다 본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되게 행복하네.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늦은 오후 뒷마당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가득한데요. 아이들 덕분에 마음이 점점 나아졌죠. 방금 보신 지리산 이 집은 계단이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네요. 계단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건너편 풍광을 쳐다보고 또 어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는 또 아파트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은 우리가 계단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순히 서로 다른 층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집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수직과 수평으로 만들어진 직각의 체계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계단은 그 직각의 체계에 유일하게 사선의 효과를 주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내가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중정이 눈에 띄는 집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이들의 미니 축구장이랍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발이 묶였었던 아이들에게 이 작은 공간은 해방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집에서 조심을 시키는데도 애들이 활동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밑에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막 장문의 편지를 막 주고 가고 막 이래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10마디 중에 9마디가 뛰지마, 발꿈치 올리고 들어, 뭐 이렇게 걸어 다녀, 양말도 꼭 신기고 슬리퍼도 신기고. 네, 아이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애들은 뭐 묶어놓고 키울 수도 없고 참 되게 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아파트를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집. 마음껏 뛰어놀고 꿈꾸고 아이들의 추억과 함께 이 집도 자라겠지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성향을 여기서 지금 마음껏 이게 집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 집이 없었으면 애들이 아마 우리 애들의 성향대로 자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이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담겨져 있고 성향이 담겨져서 이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시골 고향집 앞마당에 집을 짓고 3대가 오붓하게 살아가는 집. 그냥 계단이 아니라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네요. 이 작은 변화로도 공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색다른 공간을 참 좋아한다는 남매. 정해진 책상보다 여기 걸터 앉아 책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제 여기 책 있는 데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보고 싶은 책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반 걸쳐 있듯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했고요. 저쪽으로 또 빛이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아침 되면 빛이 그대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약간 애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신기한 그런 경험이 좀 되는 것 같아요.